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뼈와 살을 잘 봐야 관상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와 기를 외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심리입니다. 그런데 관상학적으로는 귀하게 되는 것은 두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상이죠, 두골이. 이 두골이 둥글게 이렇게 요거를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뭐냐면은 두각이라고 그러죠, 두각. 두각이 들어가지 않고 두각이 반듯하게 두둑하게 있으면서 둥글게 높이 이렇게 정수리가 솟으면 관상에서는 오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간은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썹, 눈, 귀, 코, 입을 오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간이 상당히 관상에서는 중요한데, 오간이 반듯하지 않아도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골이 둥글게 솟고, 이렇게 둥글게 두각이 꺼지지 않고 두각이 두둑하면서 둥글게 솟고 풍만하며 빛이 나면은 본인의 형체가 빈약해도 장수할 수 있고 또 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골은 부귀의 근본입니다. 오간도 중요하지만 두골이 더 중요합니다. 두골이 높이 둥글게 높이 솟아 꽉 차면은 부와 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두상은 다소 큰 편이 길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 너무 몸과 비교해서 너무 가분수 현상이면은 안 좋겠지만서도 일반적으로 머리가 크면은 우두머리 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재벌 총수 등의 두상은 대부분 큼직하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봐온 것입니다. 두골이 커야 명예가 높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특히 보골이 잘 솟으면, 보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눈썹 끝에서 여기가 이마 끝이 변지라고 그러거든요. 눈썹 끝에서 변주로 쭉 뻗은 그 골을 이 보골이라고 합니다. 보골. 이 보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골이 이제 이 잘 솟으면 이 이제 천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중은 여기가 이제 발제다. 발제는 머리털 난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발제다. 머리털 난 끝부분을 발제라고 그럽니다. 발제. 발제 밑에 천중이 있고 그 밑에 천정이 있습니다. 이 천정. 그 뼈 이름을 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골이 잘 솟고 천중, 그 다음에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이제 중앙에 뼈가 이렇게 솟은 거를 갖다가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골이 잘 솟고 천중, 천정, 사공, 중정인 이 중앙 부위가 두둑하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이 보골이 요것을 보좌해서 천중, 천정, 사공, 중정을 인당을 잘 보좌해 갖고 좋은 직장을 이제 갖게 됩니다. 보골이 없으면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특히 해외 유학운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보골이라 그러고 또 요 부분이 두둑한 걸 이제 변지골 그럽니다. 변지골. 변지골. 이 변지골이 일어나면은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특히 원양하거나 해외에 나갈 때 변지 부위가 밝게 빛나면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해외에 나가서 출장을 간다든가 해외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쪽 부위에 기색을 잘 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지골이 이렇게 일어나면 나라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곳이 밝게 윤기 나면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이런 곳이 요 부위가 밝게 빛나면 몸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정 좌우에 이 나온 뼈를 우리가 이제 일월각 그럽니다. 일월각이 천정과 더불어 일어나면 고위직을 갖게 되고 사공이 발달하면 여기 사공은 여기 이마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마 중앙, 사공, 중정 요 부위가 발달하면 이건 관록궁이라고 그러죠. 발달하면 장관급이고 보각골이 발달하면 큰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부위에 골이 잘 발달하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발달이 안 되면 사회적 지위가 약합니다. 또 중정이 발달해도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고 복당이 발달해도 상위의 직을 누립니다. 이 복당은 어디냐 하면은 보통 이제 눈썹 머리 부분의 위에 뼈나 눈썹 끝 부분의 위에 뼈를 복당 그럽니다. 복당골 그럽니다. 복당골은 이제 눈썹 끝 부분의 윗부분이거나 눈썹 머리 윗부분을 가리키는데 풍화하면 그쪽이 잘 발달하면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고 특히 조상의 음덕을 보는 것입니다. 기색이 밝게 윤기 나면 그곳이 복당골에 부위가 기색이 밝게 윤기 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골은 무엇인가? 금성골. 금성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성골은 인당을 중심하고 손가락을 쫙 5개를 펼쳤을 때 이 부위와 눈썹 머리에서 올라간 부위죠. 이 부위와 이 보각골, 이 부위 이렇게 손가락 딱 폈을 때 그 부위가 5개의 부위가 인당에서 발제까지 머리터 난 부분까지 이 골기가 발달하면은 대기한다 그랬습니다. 평생 명예가 따르는 그런 골상이죠. 인당에서 발제까지만 잘 발달한 중앙 부위가 잘 발달한 골기를 천주골 그럽니다. 고위직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골상이죠. 그러나 천주골보다는 금성골이 더욱 귀합니다. 천주골은 중앙 부위만 발달한 거고 금성골은 중앙 부위의 뼈와 눈썹 윗부분 그 다음에 눈썹 끝부분 보각까지 잘 발달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금성골이 더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귀 위에 이 귀의 이쪽 뼈를 보통 이제 장궁골 그럽니다. 장궁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또 관상서마다 조금 다른데 부상골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귀 위에 머리 옆면의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뼈가 발달하면 대개 군인으로서 명예를 날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뒤에 뼈, 요 귀 뒤에 뼈를 여기를 만져보면 귀 뒤에 뼈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수골 그럽니다. 수골. 목숨 숫자 수골. 이 귀 뒤에 뼈가 잘 발달하면은 장수하는 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골이 크면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고독하게 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소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소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소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두에서 뼈가 힘차게 이 발제 끝까지 올라간 뼈, 여기서 하나도 죽지 않고 쭉 올라간 꼴을 단소골이라 하고, 복소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두에서 인당까지 죽지 않고 올라간 뼈를 복소골이라고 합니다. 모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고 좋으나 단소골이 이렇게 인당까지 뻗은 것보다는 이 발제 부위까지 쭉 뼈가 두둑하게 일어난 것을 더 좋게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창은 요 부위를 천창이라 그럽니다. 눈썹 끝부분에서 요 있는 뼈를 갖다가 눈썹 끝부분에서 요 눈 끝부분 여기를 통칭해서 이제 천창골 그럽니다. 천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창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골이 여기가 이제 광골이 있는데 이렇게 광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골이 이 천창골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면은 중년에 대발하고 그것이 다시 이 천창골이 이마의 기운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은 평생 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황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골탈태라는 것은 뼈가 변하고 모양이 바뀐다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골상이라든가 이런 체상이 원래 타고난 것이 잘 변하지는 않지만서도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상의 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뼈의 생김새가 살은 빠졌다 뭐 이렇게 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만 뼈라는 것은 잘 변하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뼈도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골탈태라고 해갖고 없던 뼈가 약한 뼈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의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좋게 황골탈태가 되게 되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월각이 이렇게 더욱더 크게 벌어진다든가 이런 경우 혹은 없던 사공 중정에 뼈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큰 뜻을 갖다가 그런 것이 변해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황골탈태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머리에는 보통 관상에서는 악골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에도 악골이 있습니다. 악골은 뭐냐면은 하여튼 관상에서는 처음 뾰족한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반듯하지 않고 기울어진 것을 불균형된 것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리골이 이 정수리골이 이렇게 뾰족하게 두각이 없이 뾰족하게 일어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봐갖고 가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도래기 이렇게 일월각이 뭉쳐갖고 툭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그런 뼈를 가진 것도 좋지 않고 고독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독한다는 것은 이제 부부간에 특히 인연이 약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정골이 튀어나와도 좋지 않고 일월각이 너무 튀어나오거나 없어도 안 좋습니다. 광골이 또 너무 튀어나오게 되면 간문이 죽어 보입니다. 그래서 광골이 튀어나가고 날카롭게 튀어나가고 간문을 침범하면 간문은 어디냐면 눈썹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눈꼬리 끝부분을 간문 그럽니다. 여기를 간문. 이 간문은 이제 부부지간을 보는 건데 이 간문을 침범하면 남녀 공이 뭐냐면은 결혼을 한 번 해서 끝나기가 힘들고 특히 여자는 남자를 힘들게 하고 좀 음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관문이 들어가면은 좋은 처를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처를 극해서 생리사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골에 코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콧대 윗부분 있잖아요. 윗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눈과 눈 사이를 상근 그러는데 상근 밑에 그 뼈 연상 부위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옆으로 뼈가 이렇게 이 비골의 연상 부위가 옆으로 이렇게 횡출하면은 관상에서는 뼈가 횡으로 뻗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의 뼈가 횡골 옆으로 번지면은 펼치면은 좋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천창골이 함하면은 가난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고 생활에 계획이 없습니다. 흉터가 있으면 더욱더 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눈골이라는 게 있는데 미눈골은 눈썹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눈골은 이제 눈썹뼈인데 이 미눈골이 너무 높아도 흉합니다. 이것도 고독하게 되고 성질이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급합니다. 그리고 광골이 잘 발달하고 옥친골이라는 것은 이 뒤통수의 그 침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통수에 잘 때 뼈가 닿는 부분을 옥친골 그러는데 이 광골이 잘 발달하고 옥친골이 발달하면은 사회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광골이 조화롭지 않고 기울어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광골도 반듯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았다 컸다 이런 식으로 조화롭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마와 양 광골과 턱은 높은데 코가 작고 낮으면 사악무지하네. 그러니까 이마나 광골이나 턱은 높은데 코가 작다 이겁니다. 낮거나 작다. 이러면은 이 코는 얼굴의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 주인이 약하니까 줏대가 없고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턱뼈가 발달하고 이 머리와 수염이 많고 눈이 깊지 않고 눈빛이 없으면 일찍 죽거나 망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눈빛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옥골, 그러니까 침골이죠. 이 옥친골이 너무 높거나 이것이 또 좌우가 삐뚤어져 있거나 혹은 제비골이라고 뒷머리에 보면 머리털 날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털 날 부분이 이렇게 제비꼬리처럼 이렇게 내려간 거. 제비꼬리나 혹은 뒷목이 너무 굵거나 약하거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거나 흑인의 뒤통수처럼 이렇게 갑자기 아랫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입니다. 흑인의 머리들은 대개 두상은 이렇습니다. 아랫부분이 들어가 여기가 비어있는 모양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모두 조상의 도움을 못 받고 실패하고 흉하게 됩니다. 괴이하게 놀랄 일이 자꾸만 속출합니다. 또 오악이 발달해도 오악이라는 것은 이마, 코, 양광골, 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악이 발달해도 옥친골이 없거나 그러니까 뒤통수가 약하거나 또 옥친골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악이 빈약하거나 이러면 원인 불명으로 출세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골도 중요하지만 뒤통수도 두둑하게 나와야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격이 서로 대칭되어 조화가 되어야지 한쪽이 기울어지어 불균형을 이루며 이 불균형을 이루면 부귀하기가 힘들고 부귀를 얻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골은 풍요하게 일어나야 하고 살과 피부는 두터우며 윤기가 나야 합니다. 또 손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작든 크든 간에 손을 이렇게 잡아봐서 손이 무게감이 있으면 복이 있고
손이 가벼우면은 복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손은 맑고 부드러우면 복이 많고, 손이 거칠고 딱딱하면은 힘든 일을 해서 먹고 살 운명입니다. 또 손이 뼈가 튀어나오고 살이 없으면 가난하고 육친에 도움이 없습니다. 손끝이 유연하게 올라가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손끝이 잘 안 올라가면 재물복이 약합니다. 또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이 있죠. 예, 엄지발가락에 있는 이 뼈가 튀어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다면 엄지발가락 옆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무지외반증이라고 그러는데,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고생하며 먹고 살거나 살아가며 정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골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